너처럼 늙고 매력이 없는 여자 싫어. 난 이제 꽃처럼 화려하고 젊은 여자랑 살 거야. 당장 나가. 남편은 26년을 헌신한 조강지처를 늙고 매력 없다는 이유로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쫓겨난 여자가 1년 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자 10살이나 어린 남자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하지만 남자는 보란 듯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게 10살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제 메마른 영혼을 구원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만 쫓다가 파멸한 전 남편과 진정한 마음을 알아보고 사랑을 얻은 10살 연하남. 사랑은 돈이나 나이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한 한 여자의 눈부신 인생 역전 드라마.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자옥이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협의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는 길, 등 뒤로 들려오던 전 남편 만석이의 콧노래 소리가 비수처럼 자옥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종이 한 장으로 허무하게 끝이 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옥이는 택시를 탈 돈조차 아까워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그곳에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문이 열리고 자옥이는 텅 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곳곳에 자옥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가구들이 마치 주인을 잃은 강아지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자옥이는 입술을 꾹 깨물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낡은 옷가지 몇 벌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로션 한 병을 집어들었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과 푸석한 머리카락,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다 달아빠진 여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 꼴이니 실증이 났겠지.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좋았겠지. 자옥이는 씁쓸한 독백을 삼키며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방을 나서던 자옥이의 시선이 베란다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자옥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셨던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뼘도 안 되던 것이 26년의 세월을 먹고 자라 어느새 자옥이의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던 밤에도 만석이가 사업한답시고 돈을 날려먹고 들어온 날에도 자옥이는 이 나무의 잎사귀를 닦으며 눈물을 삭혔습니다. 자옥이에게는 자식이고 친구이자 유일한 말동무였던 반려나무였습니다. 너는 데려가야지. 나랑 같이 가자. 이 집에 너 혼자 두고 가면 누가 너한테 물이라도 한 모금 주겠니? 자옥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화분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묵직한 화분의 무게가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만석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승자의 여유라도 부리는 듯 얼굴에는 거만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라? 당신 아직도 안 나갔어? 도장 찍었으면 얼른 방 빼야지.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어? 미희가 곧 인테리어 업자 데리고 온다는데 구질구질하게 마주치고 싶어? 만석이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자옥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옥이는 품에 안은 화분을 더 꽉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가요. 옷가지 몇 개랑 이것만 챙겨서 나갈 거예요. 만석이의 시선이 자옥이의 품에 안긴 화분에 꽂혔습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그 꼬질꼬질한 화분은 왜 들고 있어? 이제 법적으로 남남인데 우리 집 물건에 함부로 손 떼면 절도죄인 거 몰라? 여보, 아니 만석 씨, 이건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친정에서 가져와서 평생 키운 화분이에요. 이것만은 가져가게 해줘요. 당신은 식물 싫어하잖아요. 아, 시끄러워. 재수없게 흙냄새 풍기지 말고 몸만 나가라고 했잖아. 미희가 집안에 벌레 꼬인다고 이런 풀떼기 싹 다 치우라고 했어. 만석이는 자옥이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옥이의 품에서 화분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자옥이가 안간힘을 쓰며 버텼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이러지 말아요, 제발. A씨, 이 여자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만석이는 뺏은 화분을 바닥으로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26년을 함께한 자옥이의 분신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검은 흙이 마룻바닥 사방으로 튀었고 싱그럽던 초록 잎사귀는 흙투성이가 된 채 처참하게 꺾여버렸습니다. 뿌리가 드러난 나무는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듯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아, 내 나무. 이게 어떤 나무인데. 자옥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부서진 화분 조각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더러운 것을 보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씨, 재수없게 흙을 흘리고 난리야. 나가면서까지 사람 귀찮게 하네 진짜. 야, 김지훈, 너 방에 있지? 나와서 이것 좀 치워. 내 엄마라는 여자가 마지막까지 사고를 친다. 만석이의 고함 소리에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아들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헝클어진 머리에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역력히 드러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엄마 자옥이와 씩씩거리며 서 있는 아빠 만석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옥이는 지훈이를 보자마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내 아빠 좀 말려봐. 엄마가 이거 하나 가져가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빠한테 뭐라고 말 좀 해줘. 하지만 지훈이는 자옥이의 눈물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는 자옥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싸늘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아, 엄마.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세요? 아버지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얼른 나가시라고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자옥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달 배 아파 낳아서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돌 때도 아들 하나만 보고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뭐라고? 지훈아, 너 지금 엄마한테 나가라고 한 거니?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럼 어떡해요? 엄마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사업 자금 대주신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 엄마 짐대기 싫으니까 제발 눈치껏 빠져주세요. 지훈이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옥이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돈 때문에 천륜마저 저버린 아들의 모습에 자옥이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자옥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현관 쪽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세요. 빨리 가시라고요. 만석이는 그런 자옥이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까지 확인 사살을 하듯 비아냥거렸습니다.
들었지? 자식놈도 너 필요 없다잖아. 늙고 칙칙한 여자가 눈치도 없이 어디서 질질 짜고 있어? 당장 안 나가. 자옥이는 짐짝처럼 떠밀려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옷가지가 든 가방 하나와 주머니 속에 무의식적으로 집어넣은 흙 묻은 잎사귀 하나뿐이었습니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 너머로 만석이와 지훈이가 나누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버지, 청소는 도우미 아주머니 부를까요? 그래, 싹 다 치우고 환기 좀 시켜라. 흙냄새 나서 살겠냐. 자옥이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26년을 바쳐온 인생이 깨진 화분 조각처럼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잎사귀를 만지작거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갈 곳이 없어진 자옥이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 불빛들이 자옥이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옥이가 돌아갈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또 걸어 자옥이의 발길이 닿은 곳은 평소 답답한 마음을 달래러 자주 찾았던 교회의 대형꽃 농원이었습니다. 흙냄새라도 맡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농원 입구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자옥이는 무작정 녹슨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주인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한참 만에 부스스한 얼굴로 농원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흙투성이가 된 자옥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자옥 씨 아니오? 이 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얼굴은 퉁퉁 붓고 꼴이 그게 뭐예요? 자옥이는 농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사장님, 제발 저 좀 재워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헛간이라도 좋아요. 비만 피하게 해주세요.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쫓겨났어요.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사장님, 저 일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밥값은 할게요.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할게요. 걸음을 풀하면 푸고 땅을 파라면 팔게요. 제발 저 좀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자옥이는 차가운 흙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애처롭게 들썩였습니다. 농원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지만 자옥이의 딱한 사정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꽃을 사러 와서도 싹싹하게 굴던 자옥이의 성품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에휴, 일단 일어나요. 저쪽 비닐 천막 뒤에 짐 넣어두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긴 한데 난방도 안 되고 쥐도 나올 텐데 거기서라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자옥이는 농원 구석의 낡은 판잣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옥이는 얇은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만석이의 독살과 지훈이의 싸늘한 눈빛이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을 가족만 보고 살았는데 남은 건 이 늙은 몸뚱이 하나뿐이구나. 죽고 싶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자옥이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는 잎사귀 하나가 아직은 죽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자옥이는 농원의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일어나 무거운 흙포대를 나르고 악취가 진동하는 걸음을 맨손으로 섞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까만 때가 끼고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자옥이는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힘들어야만 밀려오는 배신감과 슬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지만 살기 위해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편 자옥이를 내쫓은 만석이의 집은 다른 의미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만석이는 내연녀 미희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미희는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코를 쥐고 인상을 썼습니다. 자기야, 집에서 무슨 퀴퀴한 냄새가 나. 이게 다 무슨 냄새야? 아저씨 냄새 같기도 하고. 아, 그 여자가 화초를 좋아해서 그래. 집안에 흙을 들여놔서 그런가 봐. 내가 싹 다 치운다고 치웠는데 아직 냄새가 남았나 보네. 미희는 베란다 구석에 미처 치우지 못한 작은 선인장 화분 하나를 발로 툭 찼습니다. 어머, 나 이런 거 딱 질색이야. 벌레 생기잖아. 자기야, 이런 거 싹 다 갖다 버려. 그리고 가구도 너무 촌스럽다. 이 소파 색깔 좀 봐. 완전 구닥다리네. 내가 봐둔 수입 가구 있는데 그걸로 싹 바꾸자. 만석이는 미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자옥이 앞에서는 그렇게 무뚝뚝하던 남자가 미희 앞에서는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래, 우리 미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저런 싸구려 화초들 다 갖다 버리고 당신처럼 예쁘고 화려한 걸로 채우자. 돈 걱정은 하지 마. 오빠가 다 해줄게. 만석이는 자옥이가 아끼던 남은 화초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가차없이 내다 버렸습니다. 쓰레기장에는 자옥이의 손길이 닿았던 초록 생명들이 비참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농원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에 비닐 천막이 펄럭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을 청하던 자옥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농원 주인이 아끼는 귀한 난초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 하우스가 찢어진 거 아니야? 바람이 심상치가 않아. 자옥이는 겉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비바람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역시나 강풍에 낡은 비닐 천막 한쪽이 크게 찢겨나가 난초들이 무방비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 난초들은 농원 주인이 가장 아끼는 고가의 품종으로 냉해를 입으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아주 예민한 꽃들이었습니다. 안 돼. 이 귀한 것들이 다 얼어 죽겠어. 사장님이 얼마나 아끼는 건데. 자옥이는 주저할 틈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난초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자옥이의 등줄기를 사정없이 때렸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옥이는 난초를 꼭 끌어안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식을 품에 안은 어미처럼 그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너희들은 살아야 해. 나처럼 버려지면 안 돼. 조금만 참아.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자옥이는 난초에게 말을 걸며 자신의 체온으로 꽃들을 데웠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지만 자옥이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치 춥고 시린 자신의 인생을 위로하듯 그녀는 밤새도록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자옥이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차가운 흙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밤 자옥이는 꽃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거센 비바람이 지나가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농원의 아침 햇살이 비닐하우스 투명한 천장을 뚫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옥이는 여느 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비닐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자옥이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한 달 전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었던 바로 그 귀한 난초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옥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냉해를 입어 누렇게 시들어가던 잎사귀 사이로 거짓말처럼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손가락만 한 연두색 새순은 마치 자옥이에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듯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어. 장하다. 정말 장해. 자옥이는 떨리는 손으로 새순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니 마치 자신의 인생에도 희망이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니, 자옥 씨, 거기서 뭐해요? 농원 주인이 하품을 하며 들어오다가 자옥이가 보고 있는 난초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걸음을 재촉해 달려왔습니다. 이거 설마 새순입니까? 아니, 분명히 뿌리까지 얼어서 가망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장님, 얘들이 살고 싶었나 봐요. 밤마다 제가 말도 걸어주고 영양제도 섞어서 줬더니 이렇게 기특하게 살아났네요. 농원 주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옥이와 난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게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자옥이가 밤잠을 줄여가며 식물들을 돌보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옥 씨,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 난초가 얼마나 예민한 놈인데 전문가들도 살리기 힘들다는 걸 자옥 씨가 해냈어요. 자옥 씨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죽은 것도 살려내는 약손인가 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는 그냥 자식 돌보는 마음으로 들여다본 것뿐이에요. 농원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한 듯 자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옥 씨, 이제부터 힘든 밭일은 그만해요. 거름 나르고 흙 파는 일은 일용직 부를 테니까 자옥 씨는 병든 나무들 치료하고 귀한 꽃들 관리하는 일을 맡아줘요. 네, 제가 감히 그래도 될까요? 저는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는데요. 배운 사람들도 못하는 걸 해냈잖아요. 내 눈은 못 속여요. 자옥 씨한테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믿고 한번 해봐요. 그날부터 자옥이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식물들의 의사가 되어 그들을 돌보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옥이는 서점에 가서 식물 관련 전문 서적들을 사모았습니다. 밤이 되면 낡은 컨테이너 안에서 돋보기를 쓰고 깨알 같은 글씨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광합성이 부족할 때는, 뿌리가 썩었을 때는, 공부하면 할수록 식물의 세계는 신비로웠고 자옥이는 물 만난 고기처럼 지식을 흡수해 나갔습니다. 26년 동안 억눌려 있던 자옥이의 재능이 비로소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자옥이를 내쫓은 만석이의 삶은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 만석이는 내연녀 미희와 마주 앉아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미희가 내민 카드 명세서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야,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 산 게 그렇게 아까워? 미희는 뾰로통한 표정으로 와인잔을 돌렸습니다. 만석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미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아깝긴 뭐가 아까워. 우리 미희가 예쁜 거 들고 다니면 나도 좋지. 그런데 이번 달 지출이 좀 커서 그래. 회사 자금 사정도 좀 빡빡하고.
뭐라고? 오빠 지금 돈 없다고 생색내는 거야? 전 마누라 내보낼 때 위자료 한 푼 안 줘서 돈 굳었잖아. 그 돈 다 어디 두고 나한테 쓰는 건 아깝다 이거야? 그럴 거면 나 왜 만났어? 나갈래. 미희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만석이는 화들짝 놀라 미희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미희야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누가 안 사준대? 내 말은 그냥 조금만 조절하자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이번에 나온 신상 구두도 사러 가자. 응? 만석이는 미희의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미희는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오빠, 나 이번에 차도 바꾸고 싶어. 친구들이 내 차 구리다고 놀린단 말이야. 이번에 스포츠카로 하나 뽑아주라. 응? 차? 차? 그건 돈이 꽤 들 텐데. 오빠 회사 사장님이잖아. 회사 돈 좀 융통하면 되잖아. 나중에 채워 넣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뭘 그래? 나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못 해줘? 미희의 당돌한 요구에 만석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회사 돈에 손을 대는 건 위험한 일이었지만 젊고 예쁜 미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이 더 컸습니다. 그래, 잠깐 쓰고 채워 넣으면 되겠지. 설마 걸리겠어? 만석이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 시각 아들 지훈이 역시 허영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술집, 지훈이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비싼 양주를 시켰습니다. 마셔, 마셔. 오늘 술값은 내가 쏜다.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 김지훈 오늘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네 아버지 사업 잘 된다더니 진짜인가 보다.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중소기업 사장님이셔. 그리고 이번에 집안에 우한 덩어리가 사라졌거든. 엄마랑 이혼하시고 나니까 아버지 사업이 더 승승장구하는 거 있지?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해. 능력 없는 엄마 따라갔으면 나도 거지꼴 못 면했을걸. 지훈이는 낄낄거리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엄마 자오기가 쫓겨나서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 따위는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없어진 것을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훈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지훈 씨 되시죠? 여기 카드사인데요. 지난달 카드 대금이 연체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달까지 납부 안 하시면 신용불량자 등록되십니다. 술이 확 깨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준 카드를 너무 많이 긁어 한도가 초과되고 연체까지 된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다급하게 만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훈인데요. 왜, 나 지금 바빠. 무슨 일이야? 만석이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희와 쇼핑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용돈 좀 더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카드값이 좀 밀려서요. 뭐, 이 새끼가 내가 지난주에 준 돈은 다 어쩌고 또 돈 타령이야. 내가 돈을 벌어봤어. 뭘 해봤어? 땅 파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 아니, 아버지가 맘껏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엄마 내보내면 저 챙겨주신다고 해놓고. 시끄러워. 나 지금 골치 아픈 일 많으니까 끊어.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지훈이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지훈이에게 쏠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버지가 지금 회의 중이시라네. 지훈이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있을 때는 적어도 밥 굶을 걱정, 용돈 끊길 걱정은 안 했는데 아버지에게 붙은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시 농원의 밤.
자옥이는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농원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말라 비틀어져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오래된 고목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뿌리가 드러나고 가지가 앙상한 것이 마치 늙고 버려진 자신의 처지 같아 자옥이는 차마 그 나무를 베어낼 수 없었습니다. 너도 살고 싶지? 사람들은 널 다 죽었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보여. 아직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게. 자옥이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나무의 거친 껍질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주사기에 식물 영양제를 넣어 나무의 마른 뿌리 쪽에 조심스럽게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썩어가는 잔뿌리들을 가위로 세심하게 도려냈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픈 거 다 잘라내고 나면 새살이 돋을 거야. 너는 늙은 게 아니라 잠시 지친 것뿐이야. 자옥이는 나무에게 한 말이 곧 자신에게 하는 위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6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헌신짝처럼 버려진 자신도 이 나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자옥이는 나무 곁을 지켰습니다. 그 정성이 통했던 것일까요?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싹 말라 부러질 것 같았던 고목의 가지 끝에서 아주 작은 초록색 잎이 돋아난 것입니다. 세상에,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나무가 살았어요. 자옥이의 외침에 농원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돋아난 새 잎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건 죽은 나무였는데 자옥 씨가 살려낸 거예요? 네, 포기하지 않으니까 얘가 답을 해주네요. 그때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농원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였습니다. 그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식물 수집가였습니다. 사장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여기서 죽어가던 희귀 난초를 살려냈다면서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기 있는 우리 자옥 씨가 살려냈지요. 수집가는 자옥이가 살려낸 난초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난초들은 전보다 훨씬 윤기가 흐르고 자태가 고고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난초의 기품이 그대로 살아있군요. 이 정도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제가 이 난초들을 모두 사겠습니다. 수집가는 그 자리에서 거액의 수표를 꺼내 농원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농원 1년 매출과 맞먹는 큰 돈이었습니다. 농원 주인은 감격해서 자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옥 씨, 이거 다 자옥 씨 덕분이에요. 내 이 돈의 절반은 자옥 씨한테 인센티브로 줄게요. 받을 자격 있어요. 하지만 자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돈으로 농원 시설 좀 고쳐주세요. 비닐하우스도 낡아서 비가 새고 난방기도 고장나서 꽃들이 추워해요. 자옥 씨, 정말 욕심도 없네. 알겠어요. 내 자옥 씨 뜻대로 농원을 최고로 만들어 볼게요. 자옥이의 솜씨는 입소문을 타고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나무도 살려내는 금손, 식물의 마음을 읽는 여자. 사람들은 자옥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농원 주인이 상기된 얼굴로 자옥이를 불렀습니다. 자옥 씨,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죠. 오늘 누가 오는지 알아요? 누가 오시는데요? 또 꽃 사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국내에서 제일 큰 리조트 알죠? 거기 대표님이 직접 오신대요. 조경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는데 자옥 씨 소문 듣고 찾아오시는 거래요. 리조트 대표님이요? 그런 높은 분이 여길 왜? 자옥 씨 실력을 보고 싶으신 거지. 준비 단단히 해요. 이건 우리 농원에도 기회고 자옥 씨한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농원 주인은 신이 나서 청소를 하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자옥이는 묵묵히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높은 사람의 방문이 아니라 당장 물을 줘야 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높은 분이 오시든 말든 나는 내 할 일을 해야지. 자옥이는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둘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농원 입구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세단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만석이가 미희의 사치에 휘둘려 회사 돈을 횡령하고 지훈이가 빚독촉에 시달리며 방황하고 있을 때 자옥이는 흙 속에서 진주처럼 자신만의 가치를 빛내며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10살 연하의 그 남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농원의 정적을 깨고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리조트 대표 최영민이었습니다. 영민이는 수행원들과 함께 농원을 천천히 둘러보았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이 나무는 어떠십니까? 수령이 100년도 넘은 소나무인데 아주 기품이 있습니다. 농원 주인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지만 영민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쎄요. 화려하긴 한데 생기가 느껴지질 않네요. 그냥 비싸 보이기만 할 뿐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없어요. 영민이의 까다로운 눈높이에 농원 주인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영민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농원 가장 구석진 자리,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자옥이었습니다. 영민이는 홀린 듯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옥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안 아프지? 썩은 뿌리를 다 걷어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너는 곧 예쁜 꽃을 피울 거야. 내가 약속할게. 자옥이는 영민이가 다가온 줄도 모르고 죽어가던 매화나무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흙투성이었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지만 나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마치 아픈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간절했습니다. 영민이는 그 모습에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전문가들이 모두 포기하고 땔감으로나 써야 한다고 했던 희귀종 매화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앙상했던 가지 끝에서 아주 작은 연분홍빛 꽃봉오리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군요. 영민이의 나지막한 감탄사에 자옥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신 줄도 모르고. 자옥이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흙 묻은 옷을 털었습니다. 영민이는 자옥이에게 다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무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나무 식물학 박사들도 다 죽었다고 포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살려냈군요. 어떻게 한 겁니까? 자옥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죽기에는 너무 아까워서요. 뿌리 쪽에 숨이 붙어 있길래 매일 영양제를 주고 썩은 부분을 도려냈어요. 사람이나 나무나 포기하지 않고 보듬어주면 반드시 보답을 하더라고요. 영민이는 자옥이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일 중독에 빠져 메말라버린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가 어루만져주는 듯한 위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기술보다 생명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가 영민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박자옥입니다. 자옥 씨, 제 리조트 정원을 맡아주십시오. 죽어가는 제 정원에도
당신의 그 숨결이 필요합니다. 영민이의 파격적인 제안에 자옥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그냥 촌스러운 아줌마예요. 나이도 55이나 먹었고 이혼까지 당해서 빈털터리인걸요. 그런 큰 곳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옥이는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부끄러워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영민이는 자옥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흙 속에 묻혀 있지만 누구보다 빛나는 진주를 발견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시각 자옥이를 버린 만석이의 인생은 정반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의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만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출석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동행하시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횡령이라니.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석이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수사관들이 내미는 증거자료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희의 환심을 사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려 명품을 사주고 고급차를 뽑아준 내역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일단 변호사를 부를 테니 기다리시오. 만석이는 사색이 되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숨겨둔 비자금이라도 챙겨서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만석이는 미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희야, 큰일 났어. 미희야 어디 있니? 하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쎄한 느낌의 만석이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미희의 옷이며 명품 가방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페무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미희가 그럴 리 없어. 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린 그림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그 뒤에 숨겨둔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먼지 한 톨 남지 않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 다발도 골드바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으악, 이 나쁜 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만석이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미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착신 정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만석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랑이 결국 돈 때문에 유지되던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강지처 자옥이를 버린 대가는 그렇게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망했다. 다 끝났어. 만석이는 텅 빈 금고 앞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몰락 소식은 아들 지훈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지훈이는 뉴스를 보고 있던 친구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김지훈, 이거 너네 아버지 회사 아니냐?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들어갔다는데? 무슨 개소리야. 지훈이는 황급히 검색창을 띄웠습니다. 화면 아버지 만석이의 회사 로고와 함께 부도 위기라는 기사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아, 진짜네. 아버지가 망했어. 지훈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장 카드값은 어떻게 막을 것이며 앞으로 용돈은 어디서 받는단 말인가. 걱정도 잠시 지훈이의 머릿속에는 비열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망하면 빚쟁이들이 나한테도 올 텐데
여기 있다가는 나까지 엮이겠어. 지훈이는 만석이에게 전화를 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취방으로 달려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아줌마, 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방 빼야 해요. 보증금 지금 당장 주세요. 안 주면 저 여기서 못 나가요. 지훈이는 보증금을 챙겨들고 야반도주하듯 서울을 떠났습니다. 망해버린 아버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돈이 사라지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석이는 텅 빈 집에서 아들에게라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지훈이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마저 자식 농사도 망하고 인생도 망했구나. 만석이의 통곡 소리가 가구 하나 남지 않은 썰렁한 거실에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영민이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농원을 찾았습니다. 자옥이가 밭일을 하고 있으면 말없이 옆에서 흙포대를 날라주고 자옥이가 땀을 흘리면 시원한 물을 건넸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이 비싼 양복에 흙을 묻혀가며 자옥이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자옥이는 그런 영민이가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대표님, 제발 그만 오세요. 직원들이 보기에 민망합니다. 저 같은 이혼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자옥이가 작업복 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아 풀을 뽑으며 말했습니다. 영민이는 그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자옥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자옥 씨, 나무는 나이테가 많을수록 더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옥 씨가 살아온 세월이, 이혼이라는 아픔이 자옥 씨를 더 깊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제 리조트에는 돈으로 처바른 화려한 나무는 많지만 이야기가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곧 대규모 재개장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 정원에 자옥 씨의 이야기를 심어주세요. 이건 사업가로서의 부탁이자 제 개인적인 간절한 부탁입니다. 영민이의 눈빛은 진지하고 뜨거웠습니다. 자옥이는 그 눈빛에서 자신을 늙은 여자가 아닌 한 명의 존경받는 전문가로 대우하는 진심을 읽었습니다. 26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존중이었습니다. 자옥이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삐거덕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실망시켜드리면 어쩌죠? 지금 이 나무를 살려낸 것처럼만 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옥이는 흙 묻은 장갑을 벗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자신의 재능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온 힘을 다해 볼게요. 대표님의 정원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쉼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옥 씨. 영민이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자옥이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자옥이의 손을 타고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옥이는 짐을 쌌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지만 발걸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농원 주인의 배웅을 받으며 자옥이는 영민이 보낸 차에 올랐습니다. 자옥 씨, 가서 꼭 성공해요. 나중에 나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사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차가 출발하자 자옥이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농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을 받아주었던 곳,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운 곳. 이제 자옥이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는 전남편 만석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찬란한 꽃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옥이가 리조트로 거처를 옮긴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잘 차려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자옥이는 마치 백조무리에 섞인 미운 오리새끼 같았습니다. 리조트 직원들은 자옥이가 지나갈 때마다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는 누구야? 새로운 정원사라는데 대표님이 직접 스카우트 하셨대. 에이, 설마 그냥 동네 아줌마 같은데? 우리 리조트 물 흐리는 거 아니야? 등 뒤로 꽂히는 따가운 시선들이 자옥이의 위축된 어깨를 더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자옥이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작업도구가 든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그래, 무시할 테면 하라지.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내 손으로 증명해 보이면 되는 거야. 자옥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리조트 정원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터져도 그녀는 호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나무의 뿌리를 찾아내 숨통을 틔워주고 시들어가던 꽃들에게는 알맞은 걸음을 배 앞에 먹였습니다. 자옥이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거짓말처럼 생명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으로 죽어있던 정원에 초록빛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리조트 대표 영민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충격과 사업에 대한 압박감으로 그는 수년째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잘 수 없는 고통스러운 밤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글렀구나. 영민이는 답답한 마음에 겉옷을 걸치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달빛이 내려앉은 정원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영민이는 홀린 듯 그 불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옥이가 쪼그리고 앉아 밤에 피는 꽃인 달맞이 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옥씨? 이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합니까? 영민이의 목소리에 자옥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달맞이 꽃은 밤의 상태를 봐야 해서요. 제가 방해를 했나요? 아닙니다. 제가 잠이 안 와서 좀 걷고 있었습니다. 영민이의 퀭한 눈과 푸석한 얼굴을 본 자옥이는 단박에 그의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숙소에서 보온병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한 잔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말린 국화랑 대추를 넣고 끓인 차예요. 마음 편하게 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요. 영민이는 자옥이가 건넨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은은한 향기가 얼어붙어 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차 맛과 닮아 있었습니다. 따뜻하네요. 정말 좋습니다. 영민이는 벤치에 앉아 자옥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물 이야기, 날씨 이야기, 소소한 대화들이었지만 영민이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민이는 수면제 없이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자옥이라는 사람 자체가 영민이에게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였던 것입니다. 반면 자옥이를 버린 만석이의 밤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친 곳은 서울 변두리의 곰팡이 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냉방에서 만석이는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후루룩, 캑캑, 아이고 내 팔자야. 만석이는 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화려했던 사장님 시절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만석이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내쫓은 자옥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움이나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크크, 그 여편네는 지금쯤 어디서 식모살이나 하고 있겠지?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는데 길거리에서 얼어 죽지는 않았으면 다행이지.
만석이는 자옥이가 자신보다 더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 확신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니 남들도 다 불행해야 한다는 못된 신보였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벽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저씨, 조용히 좀 합시다. 밤중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만석이는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지만 누굴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리조트의 맑은 오후. 자옥이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에 리조트 정원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들어 있던 나무들은 푸른 잎을 틔웠고 꽃들은 저마다의 색깔을 뽐내며 만발했습니다.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벌써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정원이 그렇게 예쁘다며? 완전 힐링된다. 누가 꾸몄는지 센스가 보통이 아니야. 리조트 예약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영민이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있을 대규모 재개장 기념 연회를 앞두고 자옥이는 마지막 점검에 한창이었습니다. 높은 나무의 가지를 다듬기 위해 자옥이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 튀어나온 가지만 자르면. 자옥이가 까치발을 들고 가위를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다리가 기우뚱하더니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엄마야. 자옥이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눈을 질끈 감으며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자옥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바로 영민이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러 왔던 영민이가 떨어지는 자옥이를 보고 몸을 날린 것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자옥이는 덜덜 떨며 눈을 떴습니다. 바로 코앞에 영민이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자옥이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놀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안고 있는 영민이의 품이 너무나 따뜻하고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자옥이는 황급히 영민이의 품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영민이 역시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지만 그의 귀끝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자옥 씨가 다치면 제 정원은 누가 돌봅니까? 그리고 제 마음도 많이 아플 겁니다. 영민이의 은근한 고백에 자옥이의 얼굴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묘한 기류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한편 아들 지훈이의 상황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취방 보증금을 빼서 도망쳤던 지훈이는 그 돈마저 유흥비로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거절뿐이었습니다. 야, 김지훈, 너네 아버지 망했다며? 돈 갚을 능력도 없는 놈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냐? 연락하지 마라. 지훈이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 결국 파출소까지 끌려갔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사장님이야.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다 고소할 거야. 지훈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관들은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청년 또 시작이네. 사장님 아버지는 무슨 신원 조회해 보니까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더만. 철창 안에 갇힌 지훈이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엄마 자옥이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민이는 자옥이를 리조트 내 고급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재개장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였지만 사실은 사심이 가득한 초대였습니다. 자옥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리조트가 다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한 일인걸요.
영민이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자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자옥 씨, 아까 사다리에서 자옥 씨가 떨어질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단순히 직원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옥이는 숨을 멈추고 영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내고 제 인생의 봄날은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옥 씨를 만나고 나서 죽어있던 제 마음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자옥 씨, 저와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영민이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자옥이는 손을 떨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현실적인 벽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55살 먹은 이혼녀예요. 대표님은 이제 겨우 45이잖아요. 제가 10살이나 연상이에요. 우린 어울리지 않아요. 자옥이는 고개를 숙이며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고 자신처럼 초라한 여자가 감히 영민이 같은 남자를 만나도 되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민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자옥이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자옥 씨, 제겐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옥 씨가 살아온 세월, 그 안에 담긴 지혜와 따뜻함이 저는 좋습니다. 당신은 시든 꽃이 아니라 이제 막 피어나려는 꽃봉오리입니다. 제가 그 꽃을 활짝 피우게 해주고 싶습니다. 대표님, 자옥이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든 풀떼기 취급을 받으며 버려졌던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꽃봉오리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자옥이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허리를 다쳐 공사판 일도 못 나가고 방에 누워있던 만석이는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역 뉴스 채널에서 리조트 재개장 소식을 알리는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자연과 힐링이 어우러진 최고의 쉼터가 곧 문을 엽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십시오. 리포터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나무를 손질하고 있는 한 여자의 옆모습이 아주 짧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만석이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쳐다보았지만 이미 화면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방금 저 여자, 설마. 아니야, 내가 헛것을 봤나? 그 여편네가 저런 좋은데 있을 리가 없지. 만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여자의 모습이 자옥이와 너무나 닮아 있어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불행과 자옥이의 행복이 엇갈리는 결정적인 신호탄임을 만석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민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용기를 얻은 자옥이는 숙소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초라한 이혼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여자의 설렘이 얼굴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옥이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주 오래된 붉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한 번도 발라보지 못했던 색깔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술에 붉은색을 칠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옥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여자야,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자옥이의 입술에 핀 붉은 꽃이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옥이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10살 연하남 영민이의 손을 잡고 보란듯이 세상 밖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리조트 재개장 행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자옥이의 정성 어린 손길로 다시 태어난 야외 정원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었고 싱그러운 풀 냄새가 정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죽어가던 숲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지상낙원 그 자체였습니다. 대기실 거울 앞에 앉은 자옥이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늘 자옥이는 흙 묻은 작업복 대신 우아한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곱게 올린 머리와 은은하게 찍은 붉은 립스틱은 자옥이의 고운 얼굴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5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기품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영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영민이는 멋진 턱시도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자옥이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옥 씨,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더 고와서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영민이의 찬사에 자옥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대표님. 나이 먹고 이렇게 꾸미려니 어색해서 혼났어요. 아니요. 절대 어색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자옥 씨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었을 뿐이에요. 자, 가실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바로 자옥 씨니까요. 영민이는 신사답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자옥이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영민이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이 맞닿은 팔을 통해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행사장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과 기업가들, 그리고 취재 열기로 뜨거운 뉴스사 카메라들이 가득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영민이와 자옥이가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와, 최영민 대표 옆에 저분은 누구지? 보통 미인이 아닌데? 새로운 조경 책임자라던데 분위기가 아주 우아하시네. 곳곳에서 감탄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옥이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눈이 부셨지만 영민이의 팔을 꼭 잡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단상에 오른 영민이는 마이크 앞에 서서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리조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러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영민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옆에 서 있는 자옥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정원이었습니다. 나무들은 시들고 꽃들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저 또한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이곳처럼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영민이는 자옥이의 손을 잡고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죽어가던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멈춰버린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박자옥 이사님입니다. 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옥이를 향해 존경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옥이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그림자로만 살았던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영민이가 갑자기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옥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옥 씨, 당신은 제 인생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봄입니다. 당신이 가꾸어준 이 정원에서 남은 평생 당신과 함께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영민이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자옥이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화장을 적셨습니다. 10살이나 어린 남자가,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의 대표가 55 이혼 여인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부족한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자옥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승낙하자 영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자옥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자옥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옥씨. 축하합니다. 브라보.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꽃가루가 휘날리는 정원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주인공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변두리에 곰팡이 핀 좁은 단칸방. 만석이는 러닝셔츠 차림으로 앉아 미지근한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와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녔습니다. 허리를 다쳐 일도 못 나가고 돈은 다 떨어져가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 내 인생이 어쩌다 이 꼴이 됐냐. 미희 그년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진짜. 만석이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신경질적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재미있는 뉴스도 없고 나오는 뉴스마다 우울한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채널을 멈춘 곳에서 화려한 파티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현장입니다. 최영민 대표가 10살 연상의 여인에게 공개 청혼을 했습니다. 쳇, 재벌들은 팔자도 좋네. 누구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공개 청혼? 놀고 자빠졌네. 만석이는 비아냥거리며 안주로 마른 오징어 다리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클로즈업된 여자의 얼굴을 본 만석이의 눈이 개구리처럼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객? 만석이는 씹던 오징어를 뱉어내며 기침을 해댔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재벌 회장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여자. 아무리 뜯어보고 다시 봐도 그 여자는 자신이 내쫓은 전처 박자옥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자옥이하고? 말도 안 돼. 내가 헛것을 보고 있나? 만석이는 기어서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두드려보고 꼬집어봐도 분명 박자옥이었습니다. 촌스럽고 늙었다고 구박했던 그 여자가 지금은 귀부인 같은 자태로 화면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자신보다 훨씬 젊고 잘생긴 데다 돈까지 엄청나게 많은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여편네가 언제 저런 놈을 꼬셨어? 나 몰래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아니, 이혼하고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야. 배신감과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만석이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자신은 쫄딱 망해서 이 모양 이 꼴인데 자신이 버린 여자는 재벌 사모님이 되어 인생 역전을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으악, 배 아파. 배 아파서 못 살겠네. 만석이는 방바닥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옆에 던져둔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지훈인데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흥비로 돈을 다 날리고 친구들에게도 손절당해 오갈 데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저 밥 좀 사주세요. 며칠째 굶었더니 죽겠어요. 제발이요. 평소 같았으면 당장 끊으라고 소리쳤겠지만 지금 만석이의 머릿속에는 번개 같은 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밥이 문제냐? 대박이 터졌다, 대박이. 당장 짐 싸서 이리로 와. 네, 대박이라뇨? 아버지 로또라도 되셨어요? 로또보다 더 큰 게 터졌어. 내 엄마 말이다. 내 엄마가 지금 재벌 회장이랑 결혼한단다. 텔레비전에 나오고 난리도 아니야. 네, 엄마가요? 거짓말 마세요. 엄마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니까. 그 남자 재산이 얼만 줄 아냐? 수천억이래, 수천억.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가서 콩고물이라도 뜯어내야지. 진짜, 진짜예요? 와, 엄마 대박 났네. 아버지, 저 지금 바로 갈게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부자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은 자옥이가 이룬 성공이 자신들의 몫이라도 되는 양 뻔뻔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자옥이는 영민이와 함께 결혼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행복한 나날이었지만 자옥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 만석이와 아들 지훈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악연을 확실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행복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자옥이는 직감했습니다. 그래,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당당하게 마주하자. 자옥이는 책상 앞에 앉아 최고급 종이로 만든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에 김만석, 김지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보란듯이 잘 살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과거에 칙칙했던 박자옥은 죽었고 새로운 박자옥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랐음을 각인시켜 다시는 자신의 인생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려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자옥이는 청첩장 봉투 안에 직접 쓴 메모지 한 장을 넣었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을 보여주고 싶으니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호의다. 자옥이의 입가에 담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청첩장을 우체통에 넣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자옥이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옥이는 몰랐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그들이 축하가 아닌 더러운 탐욕을 품고 결혼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망의 결혼식 날 오후 자옥이와 영민이의 새 출발을 알리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국내 최고급 대형 예식장의 야외 정원은 자옥이가 밤을 새워 가꾼 꽃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축하 화환들과 주차장을 가득 메운 고급 승용차들은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입구마다 배치되어 삼엄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구석으로 어울리지 않는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구겨진 양복을 입은 만석이와 지훈이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만석이의 양복은 유행이 한참 지난 펑퍼짐한 핏이었고 지훈이의 셔츠깃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와, 아버지, 여기 진짜 대박이네요. 주차장에 있는 차들 좀 보세요. 다 외제차예요. 지훈이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두리번 걸렸습니다. 만석이는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지만 주눅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들이 눈앞에 굴러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깨 펴. 우리가 죄 지으러 왔냐? 내 엄마 결혼식에 축하하러 온 건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당당하게 행동해 임마.
만석이는 큰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의 눈길이 닿을 때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입구에 놓인 대형 결혼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자옥이는 순백의 예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훤칠한 키에 연예인 뺨치게 잘생긴 영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헐, 엄마 남편이 이 사람이에요? 완전 젊은데요? 아버지보다 훨씬 잘생겨. 시끄러워. 잘생기긴 뭐가 잘생겨. 기생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는 쳇, 남자가 묵직한 맛이 있어야지.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놈이 돈 좀 있다고 으스대기는. 만석이는 사진 속 영민이를 노려보며 질투심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은 늙고 병들어 초라해졌는데 전처의 새 남편은 젊고 능력까지 있다는 사실이 만석이의 자격지심을 건드렸습니다. 들어가자. 가서 내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보고 받아낼 거 확실하게 받아내야지. 만석이와 지훈이는 하객들 틈에 섞여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청첩장을 확인하는 직원에게 만석이는 짐짓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아, 신부 가족이요. 가족인데 청첩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 비키시오. 직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두 사람은 억지로 식장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식장 안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호텔 뷔페보다 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하객들의 옷차림에서도 귀티가 흘렀습니다. 만석이와 지훈이는 구석 자리에 앉아 허겁지겁 음식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들처럼 체면도 없이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랍스터예요. 대박, 저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많이 먹어둬라. 다 우리 몫이다. 내 엄마가 우리 버리고 혼자 잘 사는데 이 정도는 얻어먹어야지.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하객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랑 최 대표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신부가 10살이나 연상이라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보통 능력 있는 남자들은 어린 여자 찾기 바쁜데 최 대표님은 진짜 사랑을 찾았나 봐요. 신부님도 대단하시죠. 그 나이에 저렇게 젊고 멋진 남편을 만나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저렇게 훤칠하고 능력 좋은 신랑이라니 여자가 봐도 너무 부럽네요. 하객들의 칭찬과 부러움 섞인 목소리에 만석이는 먹던 닭다리를 접시에 내던졌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해? 내가 26년 동안 먹여 살려줬더니 이제 와서 딴 놈이랑 히히덕거려? 감히 나를 두고 바람이 났어? 만석이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자옥이가 자신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비뚤어진 소유욕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지훈이가 말렸지만 만석이는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때 장내에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신랑 최영민님과 신부 박자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긴 행진길 입구에서 영민이와 자옥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민이는 듬직한 모습으로 자옥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자옥이는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신부가 너무 고우시네. 하객들의 감탄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만석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여편네가 나한테는 웃어준 적도 없으면서 저놈 앞에서는 저렇게 웃어? 만석이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옥이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여보, 박자옥, 나야. 당신 남편 김만석이라고. 만석이의 고함 소리가 음악 소리를 뚫고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석이에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뭐야? 저 사람 누구야? 남편이라니? 전 남편인가 봐. 세상에, 결혼식장에 와서 무슨 행패야? 영민이와 자옥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옥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만석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듯 오히려 영민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영민이 역시 당황하지 않고 자옥이를 자신의 등 뒤로 살짝 감싸 안으며 만석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만석이는 씩씩거리며 자옥이 앞으로 난입하려 했지만 어느새 달려온 경호원들이 만석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저 여자 데리고 26년을 산 조강지부야. 내가 본 남편이라고. 만석이가 발악하자 뒤이어 달려온 지훈이도 합세했습니다. 지훈이는 엄마의 결혼을 축하하기는커녕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예요, 지훈이. 아들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엄마가 재벌이랑 결혼한다면서요. 그럼 나한테도 말을 했어야죠. 어떻게 자식 새끼를 모른 척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식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성해야 할 결혼식장이 막장 드라마 촬영장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 저게 아들이래? 세상에, 어떻게 아들이 저런 짓을 해? 콩가루 집안이네, 콩가루 집안이야. 자옥이는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가장 지우고 싶은 과거가 흙탕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옥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든든한 영민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민이는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영민이는 단상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발버둥치는 만석이와 지훈이 앞에 선 영민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업 총수로서의 서늘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당신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입니까? 만석이는 영민이의 기세에 잠시 눌렸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대들었습니다. 뭐? 행패? 야, 이 도둑놈아. 남의 마누라 뺏어가니까 좋냐? 내가 키워놓은 거 홀라당 주워 먹으니까 배가 불러? 너같이 새파랗게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설쳐? 만석이는 침을 튀기며 악을 썼습니다. 영민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튄 침을 닦아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의 마누라라니요. 말씀은 똑바로 하시죠. 법적으로 남남이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착각 속에 사십니까? 그리고 제 정원에 잡초가 들어왔군요. 뭐? 잡초? 이게 진짜. 경호원들 뭐합니까? 당장 이 잡초들 뽑아내세요. 내 귀한 꽃밭 망치기 전에. 영민이의 짧고 굵은 지시에 경호원들이 만석이와 지훈이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이거 안 나? 야, 박자옥. 너 거기서 뭐해? 내 서방이랑 자식이 이렇게 당하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내가 너를 26년 동안 데리고 살아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년. 성공했으면 밥값이라도 내놔야 할 거 아니야.
위자료는 못 줄 망정. 우리가 그동안 너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 얼만데. 그거라도 토해내고 가. 만석이의 추악한 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돈.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축하는커녕 성공한 전처에게 밥값이나 뜯어내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뻔뻔해도 유분수지. 자기들이 쫓아냈다면서 무슨 밥값을 달래? 지훈이도 질세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엄마 이제 돈 많잖아. 그 옆에 아저씨 돈 많다며. 나 엄마 아들이야. 아들한테 집 한 채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다야? 자옥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민이의 손을 놓고 단상 위에 마련된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자옥이의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자옥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스럽던 식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옥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자옥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만석이와 지훈이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들, 네 맞습니다. 제 전남편이었고 제 아들이었습니다. 자옥이의 고백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자옥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늙고 병들고 시든 꽃처럼 냄새가 난다며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옥이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지만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6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헌신한 저에게 그들이 준 것은 깨진 화분과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가족의 정을 운운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옥이는 지훈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지훈아, 너는 돈 없는 엄마는 필요 없다고 했지? 능력 없는 엄마는 짐이라고 했지?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다. 자옥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나도 이제 돈만 밝히는 아들은 필요 없다. 돈이 필요하면 내가 벌어서 써라. 내 돈은 단 한 푼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자옥이의 단호한 선언에 만석이와 지훈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옥이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창피해서라도 돈을 쥐어주고 돌려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옥이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칙칙하고 눈치 보던 옛날의 박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김만석 씨. 자옥이는 만석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박가? 은혜? 내가 26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당신 아들 키워준 노동비는 계산 안 해? 법대로 계산해 볼까? 아마 당신이 가진 거 다 팔아도 모자랄걸? 그러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야. 자옥이의 일갈에 만석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옳죠. 속이 다 시원하다. 저런 인간들은 쫓아내야 돼. 하객들의 야유와 비난이 만석이와 지훈이에게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영민이는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 자옥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끌어내. 경호원들이 만석이와 지훈이의 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나. 못 나가. 돈 내놔. 내 돈 내놔. 이 도둑년아.
만석이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가장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가장 추잡한 소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옥이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잡초는 뽑혔습니다. 이제 자옥이의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만 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쫓겨난 만석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식장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만석이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만석과 지훈이가 경호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간 뒤 결혼식장에는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적인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수선한 공기가 식장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자옥이는 단상 위에 서서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민이가 자옥이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놀란 자옥이의 가슴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영민이는 마이크를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하객들을 향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객 여러분, 뜻하지 않은 소란으로 놀라게 해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영민이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옆에 선 자옥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소동 덕분에 제가 이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 우리가 왜 함께해야만 하는지가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영민이의 말에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자옥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군거리시는 걸 들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보다 10살이나 어리다고 왜 저런 선택을 했냐고 말입니다. 영민이는 하객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뭡니까? 제게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메마른 제 영혼을 구원해 준 사람은 오직 박자옥 씨뿐입니다. 영민이의 진심 어린 고백이 식장에 울려 퍼지자 잠시 침묵하던 하객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맞습니다. 두 분 사랑 영원하세요. 정말 멋집니다. 최 대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어두웠던 식장 분위기를 순식간에 환하게 밝혔습니다. 자옥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아픔을 모두 씻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사회자는 다시 밝은 목소리로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죠. 이제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예물교환 순서가 있겠습니다. 영민이는 미리 준비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자옥이의 왼손 약지에 끼워 주었습니다. 자옥이도 떨리는 손으로 영민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하객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자옥 씨,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영민 씨, 저도 당신의 편안한 쉴 곳이 되어드릴게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하늘에서 오색 꽃가루가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26년의 모진 겨울을 견뎌낸 자옥이에게 찾아온 눈부신 봄날이었습니다. 그 시각 축복이 넘치는 식장 안과는 달리 식장 밖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호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 나온 만석이와 지훈이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허리야. 만석이는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낡은 양복은 찢어져 너덜거렸고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역시 흙바닥에 엎어져 콜록거렸습니다.
야, 이 깡패놈들아. 사람을 이렇게 패대기 쳐도 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저기 신부 전 남편이라고. 만석이가 악을 쓰며 대들었지만 경호 원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덩치와 기세에 눌려 만석이는 흠칫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번만 더 행패 부리면 그때는 경찰서로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좋은 말할 때 꺼지십시오. 다신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경호원들은 철문처럼 굳게 닫힌 예식장 문을 등지고 인간 방패처럼 섰습니다. 만석이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땅을 쳤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으악, 분하다. 분해. 내가 저 여편네를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성공하더니 나를 헌신짝처럼 버려. 두고 보자 박자옥.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내 돈 내놔. 만석이는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해댔지만 돌아오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은 천국이었고 자신들이 있는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엄마라는 복덩이가 이제는 손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어떡해요? 갈 데도 없는데. 엄마가 진짜 우리 버렸나 봐요. 지훈이가 울먹이자 만석이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만석이는 지훈이에게 화풀이했지만 그의 눈에서도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의 불빛이 초라한 두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처럼 버려진 채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어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늦은 오후, 노을이 지는 휴양지의 정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옥이와 영민이는 아무도 없는 정원을 손을 꼭 잡고 거닐었습니다. 저녁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달콤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까 많이 놀라셨죠? 영민이가 자옥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옥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박혀있던 가시가 쑥 빠져나간 기분이에요.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싶어서 홀가분해요. 다행입니다. 이제 아픈 기억은 다 잊고 저랑 행복한 추억만 만들어요. 네, 그럴게요. 자옥이는 정원에 핀 붉은 장미꽃 한 송이를 어루만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덤불 속에서도 기어이 붉은 꽃을 피워낸 장미가 마치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여보, 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인생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필 수 있다는 걸요. 맞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제게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자옥이는 영민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10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이혼녀라는 꼬리표도 더 이상 자옥이를 올가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박자옥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는 여자로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활짝 핀 것 같아요. 자옥이의 행복한 독백이 아름다운 저녁 노을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잡초는 뽑혀나갔고 그들의 정원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을 사랑의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그 소란스러웠던 사건이 있고 난 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두 번 바뀌어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소문난 영민이의 리조트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곳의 중심에는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식물 관리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자옥이가 있었습니다. 휴양지 로비에는 방송국 카메라와 조명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자옥이의 성공 스토리를 취재하기 위해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자옥이의 모습은 1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여유롭고 당당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그녀에게서 성공한 전문가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자옥 이사님, 이번에 세계적인 조경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죽어가는 식물을 살려내는 이사님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리포터의 질문에 자옥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기다림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이요? 네, 사람들은 식물이 시들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뽑아버리지만 사실 그들은 잠시 쉬고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물을 준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꽃을 피웁니다. 자옥이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때 시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자옥이의 대답에 리포터와 스태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식물 이야기가 아니라 이용과 나이의 벽을 넘어 성공한 자신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멀리서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지켜보던 영민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옥이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며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자옥 씨, 말씀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아나운서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 대표님도 참,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떨려서 혼났는걸요. 아니요. 당신은 이 나라 최고의 정원사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고요. 영민이는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옥이의 손등에 쪽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듬뿍 받은 자옥이의 얼굴은 나이를 거꾸로 먹은 듯 생기가 넘쳤고 영민이 역시 자옥이 덕분에 웃음이 많아져 한층 젊고 부드러운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은 두 사람을 보며 부러움 섞인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진짜 인꼬 부부라니까 누가 저 두 사람을 10살 차이로 보겠어.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두 분 웃는 모습이 꼭 닮았네. 대표님이 결혼하시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셨어. 다 이사님 덕분이야. 정말 천생연분인가 봐.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꽃길을 걷고 있는 자옥이 부부와 달리 그녀를 버린 사람들의 인생은 가시밭길을 넘어 지옥불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한 무료 급식소 앞. 점심시간이 되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이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든 곳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줄의 끝자락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만석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던 그는 이제 꾀죄죄한 점퍼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공사판에서 일용직을 하며 근근히 버텼지만 그마저도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허기진 배와 병든 몸뚱이 뿐이었습니다. 아, 밥 언제 주는 거야? 배고파 죽겠네, 진짜. 빨리 좀 줍시다. 만석이는 투덜거리며 식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식판 위에는 차갑게 식은 밥 한 덩이와 건더기 없는 멀건 국, 그리고 깍두기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개밥이라며 상을 엎었을 테지만 지금 만석이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당장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쩝쩝, 후루룩. 구석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밥을 쑤셔 넣던 만석이의 눈이 우연히 식당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만석이는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화면 속 뉴스 채널에서는 방금 녹화한 자옥이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견디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자옥이의 우아한 목소리와 함께 영민이와 다정하게 정원을 거니는 자료 화면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자옥이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밥풀 묻은 냄새나는 점퍼를 입고 밥을 빌어먹는 이 순간 자신이 헌신짝처럼 버린 여자는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쿨러. 만석이는 갑자기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삼킨 밥알이 기도에 걸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쳐봤지만 꽉 막힌 속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자괴감이 가슴을 쳤기 때문입니다. 으흐흑.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저런 복덩이를 제 발로 차버리고 이게 무슨 꼴이야. 만석이는 식판을 앞에 두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저 아저씨 왜 저래? 밥 먹다 말고 웬 청승이야. 정신이 나갔나 봐. 만석이는 텔레비전 속 행복해 보이는 자옥이를 향해 손을 뻗어보았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26년간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자옥이의 따뜻한 밥상과 그녀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낡은 화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각 아들 지훈이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어느 낯선 지방의 허름한 여관방, 창문 하나 없는 곰팡이 핀 좁은 방에 지훈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수배자 신세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난 뒤 쉽게 돈을 벌어보겠다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망친 것입니다. 아, 배고파. 엄마. 지훈이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연명하던 그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엄마의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철없던 시절 엄마가 차려준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을 하며 밥그릇을 밀어내던 자신의 모습이 지훈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때 엄마 따라갈 걸. 아버지 말고 엄마 손 잡을 걸.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먹고 싶어. 지훈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옹 마이너스 에옹 마이너스. 지훈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돈만 쫓던 부자가 맞이한 결말은 철저한 파멸과 고독뿐이었습니다. 다시 평화로운 휴양지의 정원.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자 정원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자옥이와 영민이는 손을 꼭 잡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씻고 온 꽃내음이 달콤했습니다. 자옥이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살려냈던 그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앙상했던 나무는
이제 풍성한 잎과 탐스러운 열매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너도 참 많이 컸구나. 고생했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살아나준 덕분에 나도 살 수 있었어. 자옥이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영민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0살이나 어린 남편이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자옥이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목과 같았습니다. 여보, 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요? 누군가가 저를 시들었다고 비난해도 제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언제든 다시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다는 걸요. 당신이 저에게 물을 주고 햇볕이 되어준 것처럼 저도 이제 세상에 시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옥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민이는 감동한 듯 자옥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앞으로도 평생 제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정원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영민 씨, 저도 사랑합니다. 자옥 씨,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빛 아래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거름이 되어 사라지고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의 꽃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자옥이라는 꽃은 이제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늦은 밤 휴양지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결코 꺼지지 않을 자옥이의 희망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시든 풀떼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던 자옥 씨가 자신만의 재능으로 보란듯이 성공하고 10살 연하의 멋진 남편까지 만나는 모습, 정말 가슴이 뻥 뚫릴 만큼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반면 조강지처를 벌인 만석이와 지훈이의 비참한 최후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옥 씨가 보여준 기적처럼 우리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추운 겨울 같아도 스스로를 아끼고 가꾼다면 여러분도 언제든 다시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